안녕하세요. 피할 수 없는 운명 133번째. 오늘은 사주에 자식이 많이 들어있는데 자식을 먼저 앞세운 남자분 사주를 가지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이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느 날 중년 남자분께서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상담 오신 주제를 여쭤보니 올해 신년 운세를 보러 오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 운세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고 상담을 마치려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 사주의 자식복이 어떤가요? 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분께 사주에 나온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사주에는 자식이 나무 기운인데 나무가 여러 그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전부 힘을 잃었네요. 나무가 자식이고 힘을 잃었으니 자식이 병약하기도 하고 자식 인연이 약한 사주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께서 잠시 눈물을 보이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군요. 그게 제 사주에 들어있나 봅니다. 자식이 하나 있었는데 태어나서부터 약하게 태어나 병치레를 걱정을 많이 하면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결국 10살이 안 돼 백혈병으로 먼저 앞세웠습니다. 젊어서 사주를 보러 가면 사주에 자식이 많고 괜찮다고 했는데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 의문이 들어서 선생님께 확인차 지인의 소개로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제 운명이 자식 인연이 약하다는 걸 처음 알았네요. 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분께 왜 사주에 자식이 들어있지만 인연이 약한지를 자세히 설명드리고 깊이 위로를 드리고 상담을 마친 사이입니다. 자, 그럼 이분 사주에 어떤 것을 보고 자식이 병약하고 인연이 약한 사주가 되었는지 사주 속에 들어있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들여다볼 사주가 되겠습니다. 을사년 무인월 무신일 갑인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십니다. 을사년생이시면 1965년생이시죠. 2021년 올해 57세가 되시는 남자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올해 신수를 보러 상담 오셨다가 상담을 마치고 본인 자식운이 어떤지 물어봐서 제가 이 사주는 자식이 병약하고 인연이 약한 사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자, 사주 속에 어떤 것을 보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4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의 4편의 오행의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의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무토 큰흙 광활한 대지로 태어났네요. 흙의 4편은 비겁인 같은 흙이나 흙을 생해주는 인성인 불이 4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흙부터 찾아볼까요? 흙은 월간의 무토 큰흙 광활한 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사환의 무토 월지 임목간의 무토 일지 신금안의 무토 시지 임목간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흙을 생해주는 인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연지의 사와 큰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임목간의 병화 큰불 시지 임목간의 병화 큰불이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4편은 무토 큰흙 광활한 대지 그리고 사와 큰불 이렇게 있네요. 자, 이렇게 4편의 세력이 약하다 보니까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죠.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뭔가요? 일간의 힘을 빼는 오해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3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흙이 생해준 오행이니까 쇠가 되겠고 재성은 물, 관성은 나무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식상인 쇠부터 찾아볼까요? 쇠는 일지에 신금 큰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사환의 경금이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재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 일지 신금안의 임수 큰물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성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연간의 을목 작은 나무
그 다음에 월지의 임목, 그 다음에 시지의 임목, 큰 나무, 그 다음에 신간의 간목,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자, 그러면 상대편의 세력이 대단하죠. 신금, 큰새, 그 다음에 을목, 작은 나무, 임목, 간목, 이렇게 큰 나무까지. 내 편이라고는 사화와 무토뿐이다 보니까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자, 이 사주가 과연 약할까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자, 상대편 중에서 을목과 임목, 관 보이시죠? 어떤가요? 관이 나를 극하는 오행인데 나를 극하고 있나요? 아니죠. 사화에게 던져지죠. 을목도 목생화, 임목도 목생화. 그래서 관인상생으로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어서 오히려 상대편이 내 편으로 넘으니 사주에 힘빨이 상당히 붙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관인상생으로 내 편이 세력이 강해져서 사주가 힘빨을 붙고, 그 다음에 신금이 하는 일이 뭐죠? 시지에 있는 임목을 인신충을 하죠. 생활물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임목이 박살나버리죠. 이 나무, 나를 극한 오행 하나를 잡아버리네요. 자, 잡은 것까지는 좋은데 인신충을 하게 되면 임목이 박살나면서 임목 안에 있는 병화가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튀어나오게 되면은 화생토를 한다는 얘기죠. 화생토를 하기 전에 이 간목이 이 병화를 보고 목생화를 해버리네요. 그러다 보니까 사주팔자가 온통 목생화를 받은 불기운이 강해지다 보니까 불바다 사주가 되면서 아주 최강사주라 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네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을목, 간목은 전부 사화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 간목과 임목이 나무 있는데 일지와 시가 인신충을 하면서 간목 하나가 박살나면서 사라지면서 임목 안에 있는 병화가 튀어나오면서 화생토를 일관을 하면서 하는데, 이 간목이 또 이 병화를 보고 목생화를 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 시간에 있는 간목까지 관상생이 되면서 온통 불바다가 된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이 모두 불기운에 타버려서 관인상생으로 내 편이 되는 바람에 사주가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상대편이 상당히 개수로는 많지만은 모두 불의 인성의 화가 돼버렸다는 얘기죠. 그런 사주팔자가 됐다는 얘기죠. 약변 강사주가 됐죠. 그래서 그런 사주팔자가 됐고, 그러면 용신은 뭔가요? 용신은 조로로 보나 억부로 보나 이 신금 안에 있는 임수 있죠. 큰 물을 용신으로 잡아야 되겠네요. 이 임수가 있으니까 신금도 녹지 않고, 그 다음에 신금이 있으니까 임수도 보존이 되면서 조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임수가 용신이 되겠습니다. 희신은 뭔가요? 운에서 오면 좋은 거. 운에서 오면 좋은 거는 바로 쇠가 오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생토 해가지고 상당히 흑기운이 강해졌는데 큰 쇠가 와가지고 토생금 토생금 하면서 설을 해주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큰 쇠, 경금이나 신금이 오면 좋은 희신이 되겠습니다. 물이 오게 되면 사주에 강한 불하고 전쟁이 돼서 운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얘기죠.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 자식운에 대해서 물어봤죠. 자식운이 어떤가요? 남자분이신가? 자식을 보려면 관을 쳐다봐야 되겠죠. 관성을. 자, 관성이 상당히 많다고 그랬죠. 을목, 임목, 간목. 상당하죠. 자, 그러면 사주에 관성이 이렇게 많으니까 자식이 많다 이렇게 통변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항상 오행이 질, 그 다음에 오행의 형국을 잘 살펴야 된다고 그랬죠. 일단 오행이 질을 보면 이 나무들이 어떤가요? 이 나무들이 불바다 사주에서 물을 못 먹다 보니까 전부 빼짝 말라 있네요. 질도 좋지 않고, 또 결국은 어떤가요? 을목과 임목은 사화에 던져져서 불에 타서 없어져 버렸죠. 나무가 목생하면서. 그래서 을목과 임목은 사화에게 던져져서 불로 변해버렸고, 이 시지에 있는 임목은 인신충으로 깨지면서 사라졌죠. 그러면서 임목 안에 있는 병화가 튀어나오면서 간목을 흡수하고 목생화, 화생토로 일간에게 힘을 주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간목 역시 병화에게 불 타버리다 보니까 온통 나무들이 개수는 많지만 전부 불에 타버려서 사주에 개수는 많지만 자식이 이렇게 물을 못 먹어서
병약하고 불에 타버려서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는 얘기죠. 그래서 병약한 자식이나 아니면 인연이 약한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풀 때 오행이 개수로만 풀게 되면 오류가 있다는 것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바로 이러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오행 이치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오행의 형국을 제대로 파악해야 이렇게 통변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사주를 가져와 봤습니다. 하여튼 이 사주는 사주의 관성, 자식성은 많이 있지만은 전부 불기운에 타버려서 자식과 인연이 약하고 병약한 자식을 뒀던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사주 속에 자식운이 약한 사주팔자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도 사주 속에 들어있는 오행을 깊이 들여다보면 사주 속에 들어있는 운명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